인도네시아는 당초 계획했던 KF-21의 현지 공동 생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오직 한국 카이가 생산한 완제품 기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결국 무릎을 꿇고 6천억 원을 전액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완납하며 인도네시아가 얻은 타이틀은 공동개발 퇴출. 그동안 1조 원이나 깎아달라며 끝까지 버티던 인니의 항복으로 한국은 더없이 특별한 호재를 얻게 되었는데, 한편 충격적인 건 인니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이번엔 미국이 우리 KF-21의 목줄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부품 가격을 3배나 올리라며 배짱을 부리는 미국의 독점 기업 때문에 KF-21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누구입니까? 이 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도 못한 대반전 카드를 꺼내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K방산에 찾아온 거대한 위기와 이를 도리어 초대박 기회로 바꿔버린 대한민국의 소름돋는 반전 플랜을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렛츠 기릿!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던 KF-21 분담금 미납 사태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26년 6월 최신 합의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와 합의한 최종 조정 분담금 총액인 약 6천억 원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돈이 없다며 배를 째라던 인니가 도대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남은 돈을 군말 없이 입금한 것은 단순한 심경 변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인니가 차마 세상에 밝히지 못한 비참한 속사정이 숨겨져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2026년 6월 26일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유수프 자우하리 인니 국방부 방위물류청장이 인도네시아는 당초 계획했던 KF-21 현지 공동 생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오직 한국 카이가 생산한 완제품 기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동개발국 지위를 박탈당하고 돈 주고 물건을 사가야 하는 단순 소비자로 강등당했다는 뜻이죠. 인니 입장에서 더 큰일 난 건 그들이 가져가기로 한 기체와 그 내용입니다. 유수프 청장은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구매할 KF-21의 정확한 수량이 몇 대냐는 외신들의 질문에 끝까지 입을 열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종 조정 합의 보도자료를 보면 인니가 가져가는 건 오직 CJ 5호기 딱 한 대와 기본 데이터뿐입니다. 이 데이터마저도 전투기를 만드는 원천 설계 기술이 아니라 고장나면 고쳐 쓰는 MRO, 즉 기본 정비 및 수리 매뉴얼 수준에 불과하죠. 한국과의 협상에서 간을 보던 인니의 결말이 결국 6천억 원의 핵심 기술은 구경도 못한 채 자국 엔지니어들이 10년간 구경했음 청년이 된 것입니다. 인니 입장에선 매우 굴욕적인데, 그럼 인니는 뭐 좋다고 여기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인도네시아가 남은 돈을 내지 않아 한국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완전히 판을 깨버린다면 인도네시아가 이미 낸 약 5천억 원은 한국이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남은 1,000억 정도를 내더라도 시기를 받아와 들끓는 국민들의 화를 식혀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인도네시아의 먹튀가 만약 확정되면 국제중재재판에 회부되어 현재 진행 중인 무기거래에 대한 차관이 승인되지 않거나 막대한 이자 폭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통쾌한 건 그들이 한국을 배신하고 선택했던 프랑스산 라팔이 오히려 지금 인니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니는 그동안 라팔 도입을 가지고 한국과의 협상력을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도 라팔을 구매하면 기술 이전을 100% 해주겠다며 유혹하였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는데요. 2026년 초 프랑스 다소사는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라팔의 임무 컴퓨터와 A사 레이더의 핵심 코드는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써 인도와의 계약이 어긋나기도 했죠. 인도는 지금도 62대의 라팔을 운용 중이고 앞으로 공군용 114대, 해군용 31대를 추가 구매할 국가인데, 이런 인도한테도 안 주는 핵심 기술을 고작 6대 도입한 인니에게 줄 리가 없겠죠. 결국 그렇게 간만 보던 인도네시아는 KF-21마저 개발에서 퇴출되며 전투기 자체 개발의 꿈은 완벽하게 물 건너갔습니다.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인데요. 과도한 라팔 쇼핑의 대가는 인니의 국가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인니 국방부는 라팔 추가 옵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며 사실상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현지 싱크탱크인 랩45의 크리스티안 군투르 레방 수석 연구원은 AFP 외신 인터뷰에서 라팔 대금을 대기 위해 국가 비상 기금까지 끌어다 써야 하는 매우 이상한 상태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RSIS 리포트가 폭로한 루피아화 가치 폭락과 국방 예상 16% 강제 삭감까지 겹치며 인니의 돈은 완전히 말라버렸죠. 이에 라팔 추가 구매는커녕 현재 보유한 전투기들마저 폐기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인니 공군은 전세계 온갖 전투기가 뒤섞인 악명 높은 잡탕 구조입니다. 미국산 F-16부터 러시아산 소위, 프랑스산 라팔, 한국산 F-50, 영국산 호크까지 한 지붕 아래 굴리고 있죠. 이 때문에 무기 호환이 전혀 안되고 부품 보급과 정비가 지옥 수준이라 인니 하원 청문회 등에서 추정하는 공군 전체 가동률은 40% 안팎,
즉 비행기 2대 중 1대는 뜨지도 못하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꼴을 보며 전세계 방산 매체들은 인니를 완벽하게 끊어낸 대한민국의 대처가 오히려 KF-21에 진짜 날개를 달아줬다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아시아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지루한 미납 갈등을 끝내고 완제품 수출 협상으로 전환한 것을 KF-21을 글로벌 방산 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니가 공동개발국이 아닌 완제품 구매로 선회하면서 KF-21이 국제적 신뢰도를 갖춘 수출형 전투기라는 강력한 타이틀을 공짜로 얻게 되었다는 평가이죠. 한마디로 핵심 기술은 완벽히 차단하고 신뢰와 명분은 모두 챙겼다. 이 완벽한 승리 앞에서 그동안 한국만 까던 인니 국민들 역시 마침내 빨간 약을 먹게 되었는데요. 한 인니 네티즌은 결국 KF-21 보라매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정권의 폐해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최종 구매자의 위치로 돌아왔을 뿐이다 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인니가 나가리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 한국 가리를 외친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필리핀입니다. 지난 25일 외신은 필리핀 정부가 호라이즌 3단계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KF-21 20대 도입을 최우선으로 전격 추진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한국에 먼저 2027년 당장 내년까지 첫 번째 양산기를 조기 인도해줄 수 있느냐며 다급하게 역제안을 던졌으며 카이의 김종철 사장은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수출 다각화의 첫 단추로 필리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죠. 이런 필리핀의 수출 언급이 사실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인니 손절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인도네시아 때문에 막대한 방산금융 차관 지원 여력을 분산시켜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골칫덩이 인니를 말끔하게 떨궈내면서 그 모든 금융 지원 자금과 국가 차관 여력을 오로지 필리핀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필리핀은 재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내려놓으며 초고속 도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업을 끝까지 방해하려던 인니에게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있을까요? 사실 KF-21의 모든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한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DNA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보도된 KF-21 캐노피 관련 뉴스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의 캐노피를 독점 공급하는 미국의 방산기업 텍스타즈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황당한 공식 서한을 보내왔는데요. 캐노피 가격을 기존보다 무려 3배 이상 올려주고 심지어 미국 본사 생산시설 투자비까지 한국 돈으로 대달라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만약 이 요구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향후 후속 양산 물량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며 배짱 협박을 가했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창문도 없이 개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만약 이 미국의 갑질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게 되면 안 그래도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KF-21 사업에 최대 620억 원 규모 생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죠. 이때 한국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참에 미국 업체에 영원히 휘둘리지 않도록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즉시 편성하여 캐노피를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드는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 좋은데 과연 고작 200억으로 캐노피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캐노피는 단순한 유리창이 아닙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전투기에 새가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도 견뎌야 하고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마찰열과 고고도의 영하 수십도 극저온을 동시에 견뎌야 하며 조종사의 시야에 단 0.1mm의 굴절이나 왜곡도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스텔스 기능인데 적의 레이더 전파가 조종석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의 특수 레이더 흡수 물질인 RAM 코팅을 입혀야 하는 전세계 최고 난이도의 정밀 소재 기술입니다. 텍스타즈는 바로 이 독점적 지위를 믿고 갑질을 부린 것이죠. 그러나 사실 놀랍게도 설계 기술은 우리 한국이 이미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카이가 텍스타즈와 계약을 맺을 때부터 공동개발로 카이 밑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KF-21 전용 캐노피의 도면과 설계 데이터는 한국 측이 가지고 있죠. 실제로 KF-21 저피탐 스텔스 캐노피 형상 설계 기술은 우리 카이 연구원들이 주도하여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 최고 권위인 IR52 장영실 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설계가 아니라 소재인데 사실 이 분야는 한국이 세계 원탑입니다. 그래서 단 200억의 개발비가 책정된 것이죠. 캐노피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가 통하면서도 완벽하게 투명해야 하고 햇빛 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이 다층 방막 나노 코팅 기술인데 한국이 매일 스마트폰과 TV의 디스플레이를 수천만 대씩 찍어내며 인프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대형 곡면 유리에 이를 적용하는 제어 기술과 미세 공정 장비의 세대 자체가 우리가 훨씬 최신형이죠. 미국 테스타즈 같은 전통 방산 하청 업체들은 의외로 수십 년 된 노후 설비에서
앞서 숙련공들의 경험이라는 아날로그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공장 투자비까지 달라고 구걸한 이유가 이 때문이죠. 한국 전투기지만 해외 갑질로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역설계 성공의 서사는 이미 우리 식탁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혼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김치인데요. 기업에서 김치를 대량 생산할 때 가장 필요한 발효 종균을 그동안 한국은 미국 듀폰사에 비싼 로열티를 주고 사왔던 황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캐노피처럼 듀폰사가 종균 배양 기술을 독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 주도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우리 고유의 맞춤형 국산 종균 개발에 완전히 성공했고, 오히려 더 뛰어난 제품을 개발했는데 시간별 발효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글로벌 현지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반전 수출 초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죠. KF-21 역시 과거 미국이 핵심 기술을 안 준다고 목리를 부려 독자 개발했던 에이사 레이더는 현재 유럽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사와 남아공의 대형 무인기 밀코르 380에 수출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키노피 역시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인데, 한국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공정으로 불량률 0%에 가까운 투명 스텔스 캐노피를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풀어놓으면 미 공군이 역으로 우리 기업에 캐노피를 주문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늘 항상 그랬듯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으니까요. 오늘의 한 줄평, 한국 연구진들에게 위기란 그저 성과급 퀘스트일 뿐.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